자, 16세 미만은 뭐죠? 성적 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은요, 반드시 처벌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 법의 대표적인 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아청법인데요. 아청법을 보면요, 먼저 16세 미만은요, 상대방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아청법상 성폭력으로 처벌이 돼요. 그러면 16세부터 19세, 이제 고등학생 정도죠. 이 나이 때는요, 동의 없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적 관계를 가졌다? 그럼 아청법상 성폭력에 해당이 돼요. 그럼 동의를 하면 범죄가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리 동의를 했어도 만 19세 미만은 아직 청소년이죠. 아무리 고등학생이라도 우리 사회가 이 학생들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요, 자, 동의하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아청법상 성폭력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아동복지법이라고 있거든요. 이 아동복지법은 뭐냐면요, 자,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자, 아동복지법에서는 청소년 개념이 없어요. 아동 개념만 있어요. 아동에 대해서 성적 학대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뭐라고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건데, 자, 우리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이런 청소년들은 뭐예요? 성적으로 무지하죠? 아직 학생이니까. 이런 성적 무지를 이용해서 어떠한 성적 행위를 했다? 라고 하면 뭐죠? 바로 성학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16세부터 19세 사이는요, 합의하에 성적 관계가 있어도 아청법상 성폭력이 성립 안 된다 할지라도 아동복지법상 성학대는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만 19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완전한 성인이죠. 자신이 동의하에 어떠한 성적 관계를 하면 불가벌, 처벌이 안 되고요.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없는데 강제로 성적 관계가 있다? 그럼 당연히 그냥 성폭력인 거고요. 다만 성인에 대한 성폭력은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 내지 일반 형법이 적용돼요. 이 표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 이 표를 보면 어떻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요, 반드시 처벌하는 게 우리나라의 추세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거를 케이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학생분들이 지금 고등학생분들도 이제는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는 사회생활, 20살이 넘으면은 이제는 또 아르바이트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막 이런 전단지가 돌아다녀요. 막 꿀알바나 하루에 얼마 하면 얼마 주겠다, 이런 고수득 알바가 제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알바는 어떤 건가요? 실제로는 성적인 관계 혹은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역시도 뭐예요? 관심을 안 갖는 게 맞겠죠? 관심을 안 갖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 또는 남성의 성을 사고 파는 그런 이제는 일자리라는 거예요. 이번엔 이거 한번 데이트 폭력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폭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 상대방에 대한 뭐예요? 경계를 존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학생분들도 요새 이제는 남자친구, 이렇게 또 우리 남학생들은 여자친구 해갖고 데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트 폭력에서도 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거리를 지키지 않고, 특히 상대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 애인인데 괜찮지 않나요? 애인을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부부를 할지라도 서로 간에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표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 이거는 데이트 폭력의 위험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볼게요. 큰 소리로 화를 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에 내가 앞에 있는데도 막 다른 사람하고 문자나 전화를 많이 해요. 뭐예요?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화한 내역, 문자 내역을 확인하려고 해요. 나를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나 머리 스타일을 내 취향에 맞추는 거예요. 야, 너는 옷 어떻게 입어?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해? 그게 내가 마음에 들어. 뭐예요?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대방이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해요. 뭐예요? 나 외에 혹은 내가 아는 사람 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의 사생활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매일 만나자고 해요. 만날 때마다 스킨십과 성관계를 요구해요. 자, 나의 사생활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 연애사, 너 예전에 누구 만났어? 끊임없이 질문해요.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갑자기 친절해져요. 나랑 있을 때는 평범하게 대하다가 다른 사람 있더니 과도하게 친절해요. 뭐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갑자기 친절해져요.
이중성이죠. 사람이 대단히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문을 차거나 물건을 자주 던져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는 그 싸우니까 나를 버려두고 가요. 둘이 같이 뭐 산을 뭐 어디 놀러 갔어요. 약간 외진 데 갔어요. 외진 데 갔어요. 뭐 저 위에 맛있는 데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화가 난다고 그냥 나를 두고 혼자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 뭐예요? 다 데이트 폭력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에 대한 에티켓, 나를 소중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뭐예요? 이제 데이트 폭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좀 깊숙이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 성폭력은 뭔가요? 자, 디지털 성폭력은요, 카메라, 핸드폰과 같은 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신체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촬영한 거를 유포하거나 유포한다고 협박하거나 저장하거나 전시하거나 해서 이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말해요. 자, 한마디로 첨단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촬영하거나 그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아니면 전시하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이 뭐냐면요. 디지털 성폭력은요, 결국 이 디지털, 이 IT 기술에 따라 이제 범죄가 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가 확정되고 그 범죄가 점점 진화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유형의 범죄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요? 너무 진화되니까 뭐 해외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인데 찾아보니까 가해자가 어디 있어요? 범죄자가 다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왜? IT 기술로 외국에 앉아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는 점점 진화되고 있다는 게 디지털 성폭력의 가장 특징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은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아요. 누구든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친구가 저한테 사진 하나 보냈어요. 옆반에 있는 친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에요. 낄낄거면서 보냈어요. 나 보고 나도 그냥 재밌다고 웃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한테 너도 봐라고 넘겼어요. 자, 뭐예요? 나도 디지털 성폭력의 공범이 된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어요 라고 말을 해도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디지털 성폭력은요, 가해자 피해자와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나도 어느 순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요, 이 디지털 성폭력이 박멸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소위 야동 문화라고 해서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관대한 게 좀 있어요. 아니 뭐 그 나이 때는 음란물도 좀 볼 수 있지. 아니 음란물 정도는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나는 이런 음란물을 그냥 하나의 야동 문화의 일종으로 봐서 그거를 그냥 너그럽게 봐주는,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사람도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촬영물도 야동 문화의 일종으로 무분별하게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관대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엠번방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좀 각성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한번 촬영되거나 유출된 이런 음란물 내지 성착취 영상은요, 복제하고,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또 재복사하고 지워도 다시 만들고 지워도 다시 만들어서 소위 무한 재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상이 없어. 하지만 지구 반대편 그 어디선가 그 영상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누군가 그걸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해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카톡으로 보내면 어느 순간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성폭력의 큰 특징이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요,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어느 순간 나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설은 제가 또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돼서 모 신문에 이제 기고한 칼럼들인데요. 자, 이것도 뭐 음란물 왕국에 대한 거고, 이거는 엠번방에 대한 칼럼인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인터넷에서 한번 기사 한번 보세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내용을 담았어요. 특히 디지털 성폭력 한번 볼까요? 디지털 성폭력은요, 최근 5년간요 무려 6천 건이 증가됐어요. 특히 비동의 유포, 피해 촬영물인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원치 않는데 이걸 유포했다는 거예요. 범죄죠? 네.
나의 영상물이 나를 찍은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거 이게 최근 5년간 6천 건이 증거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성폭력 범죄는 정말 많잖아요. 뭐 추행도 있고 바바리맨도 있고 정말 많은데 과거에는 2006년만 해도요. 전체 성폭력에서 이 디지털 성폭력, 이 몰래카메라 뭐 이런 촬영 있잖아요. 불법 촬영 이런 범죄가 한 3.6%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죠? 25%. 전체 성폭력에서 소위 디지털 성폭력, 불법 촬영, 성착취물 촬영 이런 소위 디지털 성폭력이 전체의 4분의 1,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차 이제 디지털 성폭력이 성폭력에서는 가장 이제는 비중이 높아진 범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성폭력은 뭔가요? 자, 크게 이렇게 보면 돼요. 촬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를 찍은 거 있거든? 야, 이거 뿌리기 전에 나한테 돈 가지고 와. 뭐해. 막 심부름시키고. 자, 협박행위가 있고요. 유포하는 거예요. 막 유포를 해요, 사람들한테. 최근에는 유포가 얼마나 쉬워요. 카카오톡이다, 밴드다, 텔레그램이다, 이메일이다, 뭐만 이용하면은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막 유포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도 무분별하게 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촬영에서 유포까지 피해자는요, 모든 단계에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디지털 성범죄 유형인데요. 먼저 불법 촬영. 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은 범죄예요. 동의하는 불법 촬영은 범죄예요. 자, 옷을 갈아입어요. 근데 몰래 찍어요. 이거 뭐예요? 친구끼리 장난인데 장난 아니에요. 네, 성폭력이에요. 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옷 갈아입는 것조차도 학교에서 옷 갈아입는 것조차도 겁이 나고 문을 꼭꼭 잠가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친구의 몸을 찍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유포예요. 자,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찍은 영상을 보내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이렇게 찍으면 안 돼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뭐래요? 야, 우리 단톡방에 올려야지 막 올려요. 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도 범죄예요. 내가 촬영 안 했는데 본인이 촬영 안 했어도 남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만 해도 범죄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유포를 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또 유포하면 그 사람도 범죄고요. 또 유포하면 또 그 사람도 범죄인 거예요. 다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소비인데요. 바로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행위, 이걸 보는 행위 혹은 저장하는 행위를 말해요. 야, 이거 내가 몰래 찍은 영상이고 아니면은 친구가 몰래 찍은 영상 음란물인데 이거 같이 보자. 나도 해서 같이 봐요. 나도 해서 같이 봐요. 이거 뭐예요? 같이 보는 거. 공범이에요. 그래서 불법 촬영물은 같이 보는 거. 혼자 보든 여럿이 보든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그거를 단순히 이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다 같이 보여준다거나 올려갖고 보여준다거나 그러면 이제는 더 가중처벌돼요. 죄질이 더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볼게요. 버스에 앉아 졸고 있는데 문득 위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되게 놀라갖고 핸드폰을 들고 확 내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당신 핸드폰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싫대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핸드폰을 봤더니 내가 자고 있는 모습, 나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전형적인 뭐예요? 디지털 성폭력이에요.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몰래 촬영하는 거는요, 촬영 이동형과 카메라를 설치하는 고정형이 있어요. 이동형은 뭐예요? 몰래 따라다니면서 찍거나 아니면 지나가면 살짝 찍고 가는 거예요. 이동형이죠. 고정형은 뭐예요? 이따가 카메라 아예 설치 딱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 거. 이게 전형적인 고정형이에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정형이든 이동형이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카메라 렌즈를 들이댄 걸 봤다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봤을 때 황급히 카메라를 내리거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갔는데 그냥 휴지만 입고 별거 없잖아요. 근데 옆에 갑자기 무슨 휴지 깍이 있다거나 처음 보는 게 있어. 그럴 때는 혹시 이거 카메라 아닌가? 한번 의심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발견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바로요. 특히요. 나를